타야자 전동기 첫 번째 분권 전동기로 나옵니다. 자, 분권 전동기를 보시면 일단 여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고 A가 되고 그림에서 그러면 이 분권 전동기란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역기전역식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전류식을 보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I는 IA 플러스가 그 다음에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N. N은 K의 2가 될 것이고 K의 I의 V 마이너스 R 12X. 그런데 이 전동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볼 것이 여러분들이 토크입니다. 토크. 자, 토크라는 자체를 보시면 지금 잘 보면 이 토크라는 부분에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원래 T가 어떻게 생겼어요? T가 K의 사이에 I 그런데 이 분권 전동기라는 자체는 K의 파이 I인데 이 파이가 일정입니다. 파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분권 전동기는 파이가 일정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더라. 알겠어요?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분권 전동기도 타야자 전동기와 같이 무슨 전동기다? 정속도 전동기라고 보는 거예요. 분권도. 그러면 이 토크라는 자체가 회전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하나를 더 표시하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다시 이놈은 회전수하고는 반비례한다. 꼭 기억하세요. 회전수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특징 보세요. 계자와 전기자가 뭐로 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부하가 증가할 때는 속도가 감소한다. 감소하나 그 폭이 크지 않으므로 타이어자와 같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정속도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미인번의 체크. 전격 전압 상태에서 무여자 운전 시, 자, 무여자 운전 시, 무여자라고 했어. 무여자.
그러면 무여자 운전 시 그래놓고 뭐라 하겠어요? 계좌일로 운전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전격 전업 상태에서 무여자 운전 시 계좌이로 단선 시 위험 속도에 도달하고 원심력에서 기계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분권 전동기를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REF에서 무여자 운전 시 계좌이로 운전 시 그러면 IF가 뭐예요? 0이죠. 이해하셨어요? IF가 0이란 말은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0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파이가 0돼 버리니까 당연히 n이라는 절수는 K에 파이의 2에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0이면 이 값은 뭐로 가요? 뭐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격 전압 상태에서 무여자 운전 시 계좌이로 단선 시 위험 속도에 도달하고 원심력에서 파다. 그래서 계좌 건선에 뭐를 살펴보면 안 된다? 퓨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퓨즈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권 전동기란 자체는 퓨즈나 기억할 거 퓨즈나 뭐를 설치하지 않는다? 배터리를 설치 안 해요. 이해하셨어요? 절대 퓨즈나 뭐를 설치한다? 개폐기를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퓨즈나 개폐기를 설치하니까 바로 직결하면 돼요. 알겠어요? 직결해버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공급전환의 방향을 반대로 해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왜? 무슨 전동기니까? 자여자니까. 뭐라고요? 자여자니까 회전 방향을 바꿔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용도, 정속도.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랄지 건성기가 아니라 건상기가 있죠. 그러면 정속도는 뭐예요? 정속도는 뭐예요? 동작 기계랄지 그 다음에 무슨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이해하셨어요? 컨베이어가 뭐예요? 컨베이어가 뭐냐고? 컨베이어가 뭐야? 어떤 물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량을 사과에 이렇게 크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속도는 어찌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61페이지에 기출예제 봐보세요.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권산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들면 2분의 여러분들 보시면 IF를 볼게요. IF는 뭐예요? RF분의 V가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줘줬어요?
RF가 증가하면 누가 떨어져요? IF가 줄어들죠. 그러면 계좌율과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파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파이가 준다고. 그러면 이 파이 값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N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말로 RF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IF가 증가할 것이고 파이가 증가하니까 그때 N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전기자 전리 어떻게 된다? 비례 반비례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야? 아 여기 써놨잖아. 토크는 전기 전리에 비례한다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두 번째 직권 전동기 봐보세요.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전기자가 있고 자, 이게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계좌가 있겠죠. 이렇게 생겼죠. 그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자 어떻게 가요?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I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직권 전동기는 식이 어떻게 돼요? I는 IF하고 같고 뭐예요? I하고 같겠죠? 사각비하죠. 직렬입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역기전적인 식은 어떻게 돼요? 2는 2 마이너스 거다. 자, 62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역기전력의 식을 볼 때 가장 조심할 것이 여기가 V에 마이너스 I의 양이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요놈이 뭐예요? I고요. 요놈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식은 어떻게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이해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RA 플러스 뭐가 된다? RF가 돼야 돼요. 식 잘 의미하세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가요? 얘는 V의 3분의 1이고 얘는 V는 8분의 V 마이너스 I의 RF가 뭐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토크를 봐보세요. 토크. 부하전류 IA, 전기자전류 IA, 직권계좌전류 IS는 같으므로 자속은 전기자전류 I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자속은 파이는 KAI라고 하면 토크는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공식에서 토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KA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직권전등기라는 자체는 생각이 안 할 때 것이 I는 IF라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뭐라고 하냐면 파이하고 같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I는 IF는 파이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이는 뭐예요? I가 될 수가 있고 IA가 될 수가 있고 IF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토크라는 자체는 뭐에 비례한다? 전기나 전류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전기자 전류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간다? 속도는 어떻게 된다? 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속도는 얼마? 제곱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토크 또는 뭐냐면 이쪽이 전기자 전류. 그래서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뭐에 비례해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가면 연음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가 돼요. 이게 뭐예요? 토크의 토크, 회전속도가 되겠죠.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직권 전동기의 토크하고 토크와 회전속도의 관계예요. 자, 특징을 보세요. 계자와 전기자가 직연료 연결되어 있으며 부하가 증가할 때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가변 속도 특성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변 속도 또는 다른 말로 표시할 때 직권전동기는 뭐라 그러냐? 변속도 전동기. 변속도 전동기니까 뭐가 돼요? 속도가 진다? 변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정격 전압 상태에서 운전 시 부하 전류는 0이 되어 자속이 0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한번 볼게요. 무부하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돼요? 0되죠? 이게 0되면 이게 0됐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요? 아주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절대 직권전동기는 무슨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무부하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이 직권전동기는 무슨 운전 금지? 벨트 운전을 제가 금지하는 거예요. 이 벨트 운전 금지. 그러면서 무부하 운전 금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속도가 진다? 위험 속도에
올라가니까 안 된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라는 자체는 기동 토크가 어떻게 해요? 토크가 전기자 전류에 어떻게 돼요?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어떻게 되는 거? 기동 토크가 큰 곳에 어딘가 사용하더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기동 토크가 큰 곳에 사용해야 되니까 뭐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중기, 그 다음에 뭐 크레인, 그 다음에 전동차. 이해했어요? 기중기, 그 다음에 크레인, 전동차. 기동 토크가 매우 큰 곳에 필요하더라. 권상기도 뭐예요? 물건을 올리는 거잖아. 권상기. 그래서 그 밑에 기출예제 보시면 전기 철도에 사용되는 직류전동기로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뭐냐? 전기라고 써졌잖아. 그건 전동차지. 전기 철도 전동기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전동기다? 직권 전동기 합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봐보세요.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에서 그림과 같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은 부하전류와 회전속도의 관계를 보이며 각 전동기별 속도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한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속도 특성이에요. 속도. 자, 속도는 부하전류하고 N의 N, 그러니까 전격 속도죠. 이제 그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N이라고 표시한 것은 전격이에요. 먼저 그림에서 보실 때 직권은 어떻게 가요? 이게 직권이죠. 그림에서. 그러면 첫 번째 직권이니까 직권은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권이니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는 직권하고 분권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속도가 거의 어찌다? 일정하다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일정하니까 분권 전동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속도가 거의 일정하니까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속도가 거의 일정.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직권. 그러면 우리가 자여자 전동기는 뭐가 있어요? 이제 복권이 남아있죠. 복권은 여러분들 보시면 차동 복권하고 뭐가 있어요? 가동 복권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이 뭐예요? 가동 복권이고 이쪽이 뭐예요? 차동 복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거는 속도 지금 특성 곡선인데
변동이 큰 것부터 나열하면 가장 큰 것이 누구예요? 자, 지금 뭐예요? 직권, 가동, 복권, 분권, 가동, 복권, 타회장.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뭐? 직권.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은 것은 뭐다? 타회장.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직과 분차 타 이렇게 쓰세요. 거기 끝에 있지? 속도 변동. 그 차동 복권 전동기 다음에 뭐를 써? 타회자 전동기를 하나 더 써놓으세요.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전동기라고 물어보면 뭐다? 직권.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뭐? 타회자. 만약에 타회자가 없으면 뭐? 타회자가 없으면 뭐를 쓰면 된다? 차동 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는 지금 속도 특성 곡선을 그렸는데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릴게요. 그러면 그림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까 저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는 거, 직권이야. 뭐라고? 직권이라고. 이해했어? 속도하고 토크는 서로 어찌돼?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거, 이게 분권이야. 그러면 직권하고 분권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야? 봐봐. 직권하고 분권하고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가동복권이잖아. 그림에서 이해했어? 가동복권. 그러면 이제 가동복권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뭐? 가동복권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림? 그 다음에 요놈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차동복권이 하나 있겠지. 그러면 차동복권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그림하고 앞에 치 그림하고 뒤에 치 그림하고 어째? 정반대로 뒤집히지. 네.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속도 특성 곡선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된다? 속도 특성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에서 첫 번째 직권전동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분권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분권전동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며 회전속도는 다음에 돼. 그러니까 파이가 일정하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파이가 뭐하고 같다? I하고 같다 그 말이고, 법권전동기는 직권계좌와 분권계좌가 만든 합성자속의 영향을 받는다. 회전속도는 이렇게 되지만 부하가 증가하면 합성자속이 커지므로 속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차동 복권전동기는 직권계좌와 분권계좌 자속이 서로 상살되어 부하가 증가해도 합성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그래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직권, 가동 복권, 분권, 차동 복권이다. 63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직류전동기 토크 특성 복선 있잖아. 이해했어요? 자, 직권전동기의 토크는 어찌다? 전기자 전류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회전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권전동기는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에 비례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값이 어찌다? 변하지 않으니까 직선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복권전동기는 가동 복권전동기하고 차동 복권전동기가 있는데, 그래서 가동 복권전동기는 토크가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동은 토크의 증가율이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토크 변동이 큰 순서는 뭐? 토크 변동이 가장 적은 전동기는 뭐? 뭐로 하는 거야? 맞지?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고? 직권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예제, 직류전동기 중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것. 심하게 변하는 것. 뭐? 직권이야. 뭐라고? 직권이라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테마 6번 보면 직류전동기 운전 그랬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나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그림에서 또 SR이라고 표시된 거 있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도저히 그걸 못 치니까 기계를 갖고 와서 치라고. 자, 보자.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뭐야? 이쪽이 뭐야? 이쪽이 뭐야?
이해했어?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이게 뭐라겠어? 이게 뭐? S다. FR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계좌 저항이야. 뭐라고? 계좌 저항. 그 다음에 SR이라고 표시되는 거 있지? 이거는 기동 저항이야. 뭐라고? 기동 저항.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저항이야? 가변저항. 뭐라고? 가변저항. 저항값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볼게. 먼저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직류전동기에 기동해가지고 먼저 한번 봐봐. 우리가 전동기가 기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동 시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좋아, 나빠? 위험하지? 그러면 먼저 볼게. 이 기동 저항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동 저항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동 전류를 어째?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겠지. 이해했어? 이거는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저항값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동 저항기는 어찌해야 돼? SR은 어찌해야 돼? 최대로 놔야 되겠지. 이해했어? 근데 이게 뭐로 되어 있어? 직렬이야, 변렬이야? 직렬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FR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뭐야? 계좌저항기지. 계좌저항기는 어찌해야 돼? 계좌저항기는 계좌저항기를 최소로 해야겠지. 해야만 계좌전류가 뭐가 돼? 최대가 될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FR은 어떻게 해야 된다? FR은 어떻게 된다? 최소가 돼야 된다. 또는 0이 돼야 돼. 최소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왜 계좌전류를 최소로 하면 계좌전류를 최대로 하냐? 적정한 뭐를 만들기 위해서 토크야. 적정한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저항기는 최소로 둔다. 이해했어? 이 그림 잘 봐도.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속도제한